1월 4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가 57.7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월가는 인플레이션이 새해 미국 경제 및 정책 결정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58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터키의 12월 물가 상승률이 36%로 집계됐습니다.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2022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은 뉴욕 증시,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재작년에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가 장중에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염을 토하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들도 확인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월 3일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오늘 기분 좋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가 0.5%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1% 상승으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S&P 500 지수는 0.5%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잉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인텔이 3%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 테슬라가 13%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AMD와 자일링스도 4%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2%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새해 첫 주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11회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 수천 건이 취소됐고 일부 학교와 기업은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1월 첫째 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상승, 나머지 6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쉐보론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위로 올라오면서 금융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주와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재주와 부동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이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8년엔 시총 1조 달러를, 2020년엔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4년간 3배가 늘어난 건데 오늘장 애플 2%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업체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도 살펴보면 니오의 경우 12월 차량 인도 건수가 1,4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는데 오늘장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샤오펑의 12월 차량 인도 건수도 예상보다 높은 16,000대로 집계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장 샤오펑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오토도 12월 차량 인도 건수가 14,000대를 넘어서면서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차량 인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고요. 오늘장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백신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12에서 15세 대상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화이자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AMD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종목 가운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오늘장 AMD 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함께 최선호주로 선정됐는데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아메리칸 항공이 4.6%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지난주 미국 CDC가 크루즈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크루즈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장에서는 항공주와 함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카니발이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금융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저치를 찍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2022년 웰스파고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오늘장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MO가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오늘장 페이팔 3.5%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현재 정책 동결과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장에서 WTI 가격은 1% 상승하며 78달러 선 아래인 7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1.5% 오른 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4%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1,800달러 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의 이엔 캐스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ETF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터키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터키의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이 36%로 치솟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터키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MSCI 터키 지수도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시어스 MSCI 터키 ETF는 앞서 언급한 MSCI 터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운용사는 블랙록입니다. 티커명 TUR인 해당 ETF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하락세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8.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라늄 관련 ETF도 살펴보시죠. 우라늄은 지난해 한 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 등의 수혜를 받으며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또 탈탄소 움직임으로 원자력이 주목받으면서 우라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작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와이오밍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라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 핵합의 등 지정학적 요소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우라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반등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노스쇼어 글로벌 유라늄 마이닝 살펴보시죠. 티커명 URNM이고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트에서 운용 중인데요. 우라늄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6.75%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유라늄 기업 추종 ETF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원유 관련 ETF입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장 브렌트유는 79달러까지 올랐고 WTI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 공동기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2년 석유 수요가 지난해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관련 우려들 또한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장 원유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유 관련 ETF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섹터스 US 빅오일 인덱스 3타임스 레버러지 ETN 살펴보실 텐데요. 티커명 NRGU인 해당 ETF, BMO가 운용하고 있고 미국 원유 기업의 성과 3배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8.11%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원유 관련 ETF도 이렇게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한편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와 관련해선 앞서 언급했듯 현지 시각 1월 4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관련된 ETF입니다. 금은 최근 2022년 금리 인상의 피난처로 인식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금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장 금 관련 ETF들도 내리고 있습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골드 마이너스 인덱스 불 투타임스 쉐어스 살펴보실 텐데요. 해당 ETF 디렉시온에서 운용하고 있고 금과 은광회사의 성과 두 배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NUGAT인 해당 ETF 현재 4.22%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금 관련 ETF도 일제히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ETF 살펴보시죠. 현지 시각 3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건설 지출이 전월보다 0.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또 공공 프로젝트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발표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기업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ETF들도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렉시온 데일리 홈빌더스 앤드 서플라이스 불스 3타임스 쉐어스는 디렉시온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 건설 관련 기업들의 성과 3배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7.99% 내리고 있고 1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의 개막이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의 미디어데이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은 현지 취재기자들을 라스베이거스에 대거 파견해서 CES 관련 생생한 현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네, 오늘부터 미디어데이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3일과 4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발표와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디어데이 첫날은 오늘은 CES 주관사인 CTA가 매년 발표하는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 세션에서는 최신 연구 내용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CES 기간을 포함해서 올 한 해 세계를 달굴 기술 동향들을 미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CES 공식 미디어 행사인 언데일드 라스베이거스가 시작이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스타트업의 획기적인 제품과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 CES 혁신상 수상자들의 제품 데뷔작이 전시가 됩니다. 이 밖에 개별 기업들의 사전 미디어 투어 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에 주목할 기술들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요 기업들의 기조 연설과 또 발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두 번째 날인 내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키노트 스피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소니, 인텔사를 비롯해서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스피치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눈여겨볼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역시 각 기업들의 신기술 동향과 앞으로의 사업 전략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신사업과 어떻게 연결지어갈지 현대차는 발표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리고 인텔의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 관련 기술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새로운 개발 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관련 기술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는 바디 프렌드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디 프렌드는 50억 원 연구비를 들인 로봇 형태의 안마의자를 선보입니다. 관련 기술과 재활치료 분야 사업 확장 전략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CES의 핵심은 역시나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전시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전시회 내부 상황,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부스 내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7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컨벤션 센터의 메인 행사인 테크 이스트 홀입니다. 이곳에서는 5일 개막 이후에 IT 가전 분야를 비롯해서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전시가 이뤄지는데요. 개막일까지 이틀 정도가 남은 만큼 행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오가면서
관람객들 맞을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지에서의 분위기 CES 관련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최보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와 김형철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화이자의 추가 접종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16세 이상인 부스터샷의 접종 허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12세 이상이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또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 같은 FDA 결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 CDC는 이번 주 안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스터샷에 대한 이번 확대 조치는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요. 이 미국은 지난 7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의 FDA가 백신의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를 했는데 오늘 사실상 주가는 한 4%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소식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mRNA에 대한 이제 백신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 대상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주식이랑 좀 연결을 해보면 국내에서 이제 mRNA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시총 사이즈도 되고 뭐 접근해볼 만한 기업들은 ST팜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은 일단은 뭐 2021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제 한 480만 도즈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mRNA 기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높아질수록 결국에 이제 면역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제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이 점점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부분들. 그게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관점. 오히려 이제 백신 접종률을 그러니까 화이자 부스터샷을 하는데 화이자 주가는 조정을 받고 네. 상대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좋았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국내 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까지 화이자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기에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최보아 캐스터와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연준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은 56.5%로 집계됐는데요. 한 달 전 예상 수치인 25.2%에서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로써 그간 예측했던 6월 금리 인상설은 100%, 3월 금리 인상설은 50% 이상의 확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이 빨라진 이유는 최근 안정적인 물가와 개선된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연준과 관련해서는 오는 5일에는 FOMC 의사록이, 7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3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더욱 유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지금 금리 인상설이 100% 그리고 3월 금리 인상은 50%라고 최보아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면 성장주랑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진 시장이고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하나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앞서도 이제 코멘트 해주셨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물가에 대해서 이제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계속 썼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삭제가 되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으로 놓을 게 아니라 이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를,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시총을 장중에 이제 3조 돌파를 달러를 넘었죠. 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빅테크나 아니면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 애플이 가격을 올렸을 때 애플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을 과연 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저항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그러한 이제 가격 부분들이 얼마나 저항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물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성장주에 대한 이제 상단을 막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코스트를 얼마나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결국엔 살아남는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이나 섹터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를 구별을 굳이 둘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실적 위주로 좀 주가를 평가해보자라고 조언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서도 애플 관련한 소식을 들어봤었는데 인도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인도 정부가 일명 앱 통행세로 불리는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인도 정부의 반독점 감시 기구인 CCI는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 입점한 유료 앱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관행이 독점 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는데요. 이는 60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애플은 그간 전 세계 시장에서 iOS 앱마켓에 입점한 모바일 앱의 유료 서비스 이용료의 결제를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30%가량의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도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한국 등에서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인도에서 전해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넘었다는 호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국내 증시랑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30%라는 부분들이잖아요.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이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단기간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던 네. 부분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플이 가격 전가력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애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런 제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거냐? 결국엔 앱 마켓에서 앱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주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와 함께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함께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와 김형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